예,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 코스피가 1777포인트로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을 조금 키운 상태인데요. 오늘은 어떤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한 지 사흘 만에 드디어 시청자의 문자 상담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와! 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자세한 종목 상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증시전략센터의 문은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또 응원의 문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종목 상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대 남자분께서 안철수 연구소를 19,700원에 35% 갖고 있는 분인데요. 주변 사람 따라서 종목 선정했다가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성향대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 성향을 찾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이 투자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자신의 투자 성향을 분석하는 방법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0대 남자분께서 종근당 바이오를 13,000원에 40% 갖고 있는 분입니다. 닉네임이 초보 할아버지세요. 이분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HTS 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늦가기 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도 듣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소액 투자지만 이 수익이 나면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초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예전에는 주식하면은 위험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주식 종목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워런 버핏의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반도체를 44,000원에 50% 갖고 있는 50대 주부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여유 있는 개미 투자자인데요. 많은 금액으로 혹은 가슴을 줄이는 투자보다는 좀 여유 있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여유 있는 주식 투자 방법까지 잠시 후에 장규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밖에도 오늘 웅진에너지, 만도, 국순단, LNF가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778포인트,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었죠.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장중에 투자 성향을 바꿨습니다. 현재 28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관은 투신을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조금 줄어드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장규철 백용수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 대박님께서 오늘 안철수 연구소를 문의를 하셨습니다. 19,75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요. 비중은 한 35% 정도 있으십니다. 최저가를 찍고 있는데 손절을 하고 종목을 바꿔야 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자신의 투자 성향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여쭤봐 주셨거든요.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투자 성향은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운전해 보시면 아마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투자를 해봐야 아는 거군요. 예, 투자도 네. 마찬가지로 해보면 아는데요. 성질이 좀 급하신 분들은 좀 그 규칙을 좀 어겨가면서도 좀 새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또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은 운전대를 잡아도 아주 여유 있게 운전하죠.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그 안철수 연구소 같은 이런 좋은 종목을 선택하셨다는 걸 봤을 때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안철수 연구소는 뭐 PC 보안이라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그런 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또한 향후 모바일 분야에서 큰 폭으로 성장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일단 오를 때가 있고 쉬어갈 때가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좀 쉬어가고 있는 조정기에 진입을 하셔서 다소 어려운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매출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사는 뭐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처음에 진입해서 일단 성공을 해보시는 그런 그 성공을 좀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내보고 성공을 하시게 되면 다음에 또 자신감이 붙어서 좋은 종목을 또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보시면 최근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는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월봉을 보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 3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계속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던 부분, 16,000원대에서 3만 원까지 2배 가까이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17,000원 부근에서는 강한 지지를 받을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큰 흐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단 매도 압력이 좀 감소되면서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저점 라인이 18,000원 부근 이런 자리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현재 35% 정도 비중을 실으셨다면 적당하게 실으셨다. 조금 다소 좀 한꺼번에 많이 실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번에 하실 때는 좀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한 10% 정도씩 한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 현재 구간에서는 직전에 지지되는 라인 2만 원 정도가 되겠죠. 2만 원 정도를 깨면서 지지라인을 좀 붕괴시킨 모습이지만 매물 출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2만 원은 충분히 회복할 거로 예상되고요. 목표가 한 2만 5천 원 이상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바로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어떤 보안 문제가 이슈화 되면 또 단숨에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가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주식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목표한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안철수 연구소 살펴봤습니다. 목표가를 한 25,000원까지도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좀 긴 안목으로 들고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가 들어와 있었죠. 초보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13,000원에 사셨고요. 40% 갖고 계신데, 궁금하신 점은 정년을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는데 차트 보는 게 조금 어렵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어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먼저 좋은 종목을 사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슈퍼박테리아 걱정하지 말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네. 종근당 바이오는 슈퍼박테리아 관련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급등은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여타 관계가 없는 회사들도 큰 폭으로 올랐었지만 종근당 바이오는 항생제 분야 또는 최근에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서 슈퍼박테리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슈퍼 항생제에 들어간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고, 다만 올해 실적이 다소 좀 주춤한 것은 환율 문제 때문에 수출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글로벌 원료 공급사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동사는 그냥 보유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시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보시는 방법을 먼저 저는 3일체 방법이라는 제가 발표를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봉을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큰 그림이 상승 중에 있느냐 아니면 하락 중에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종근당 바이오는 지난 1월에 2009년 1월에 한 4배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한 1년 정도 쉰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향후 성장 기대감으로 슈퍼박테리아의 대두로
월봉상으로 강한 상승 전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런 그 상승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면 또 아래 거래량을 보시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봉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봉 보시면 역시 똑같이 상향 전환되는 모습이죠. 계속 조정받다가 조정이 끝나고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게 주식이라고 본다면 하락하는 동안에 사가지고는 오랫동안 고생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강한 양봉을 보치면서 거래량이 실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 보통 5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만 잘 찾으셔도 한 5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일봉, 월봉, 주봉 세 그 차트가 똑같이 강한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종목을 잘 찾아내시고 업황을 또 보셔야 되겠죠. 차트만 갖고 접근하시면 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향후 업황이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점을 같이 보셔서 그러한 점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런 그 추세가 상승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좀 인내를 갖고 버티시면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 그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이 지지를 되는 여부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15,000원 정도 지지가 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상승 추세 중에서 조정받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보유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만 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크게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2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종근당 바이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볼까요? 50대 주부님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44,000원 50% 들고 계십니다. 여유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 단타 매매는 조금 뒷전에 두고 나는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반도체는 잘 산 걸까요? 예, 아주 잘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인생을 다시 그리기 어려운 그런 그림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겠다. 이것이 바로 서울반도체 오너의 그런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서울반도체는 그 LED 분야에서 특화가 되면서 올해 매출액이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내년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택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주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LED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 공급 과잉 이런 우려가 대두가 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저점에서 확인하고 다시 박스권 도전을 하고 있고요. 3분기, 4분기에도 60% 이상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직전 저점을 깨면서 좀 4만 원을 깨우면서 아주 어려운 구간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려운 구간을 거친 이유는 월봉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 8,000원에서 한 4만 5천 원 이상 오르는 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지금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에너지를 좀 비축하는 구간에 현재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박스권 돌파가 기대가 되는데요. 단기로 본다면 5만 원이 박스권 고점이 되기 때문에 단기로는 5만 원을 목표가로 보셔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6만 5천 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다. 6만 5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10만 원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한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장기 보유 가능하겠다. 서울반도체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웅진에너지 보겠습니다. 웅진에너지를 이하나9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한 가격이 16,850원,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태양광 관련주죠. 살펴주세요. 예, 우리가 우화 중에요, 햇빛이 비칠 때 모자를 벗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풍력주는 좀 힘들어 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모자를 꽉 눌러 쓰죠. 태양빛이 빛나면서 웅진에너지도 빛나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다만 최근에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조정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2011년까지 이런 수직 계약을 이루면서 태양광 관련해서
인곳이라든가 웨이퍼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거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가는 조정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스권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6월에 상장 이후에 19,000원 정도를 일단은 박스권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저점은 12,000원을 기록하고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현재 구간은 박스권 유지하는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깨는 흐름이 나와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 이탈이 아니라면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웅진에너지 일단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이었던 19,000원 정도를 1차 목표로 보지만 길게 본다면 25,000원 이상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다만 조정 구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다소 시기를 보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새로운 상승 파동이 그리는 그런 시작이 되는 시점을 좀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고 있고 숨을 죽이고 조용히 조정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웅진에너지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가격대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LNF 보겠습니다. 부산 아저씨님께서 보내주신 LNF는요, 매수하신 가격이 22,800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50% 갖고 계십니다. 일단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시죠? 매수한 지 3달쯤 됐는데요. 이익을 실현해야 하는 때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LNF 일단 수익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주식을 샀을 때, 어느 한 50% 정도 거의 수익이 나신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LNF는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또 잘 나가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자회사인 LNF 신소재도, 양극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회사는 LG화학 쪽으로 또 LNF는 SDI 쪽으로 제품을 납품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고성장을 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2, 3년 동안 길게 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은 상승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NF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전혀 안 밀리는, 물론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리긴 했는데요. 정상적인 조정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22,000원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서 현재 13,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는, 그래서 50% 이상 6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은 5만 원대라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의 기대감, 성장성을 본다면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21선인 32,000원, 또 올라가게 되면 박스권 돌파 흐름이 나오면 박스권을 한 36,000원 올릴 수 있는데요. 한 5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사실 분들은 현재 오늘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래꼬리 다른 자리 33,000원 전후 이런 부분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접근해 보신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었죠. LNF 봤고요. 이번에 만도 보겠습니다. 만도를 문의하신 분은 대박기원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고요.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네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죠. 15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예, 뚝심의 만도입니다. 만도 하면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고요. 특히 최근에 IT 업황이 조금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주도주 역할을 못하면서 자동차 업종이 현재 주도주로 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부품의 공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도의 실적도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또한 현재
현재 주가도 계속 박스권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사실 신고가 나갈 때 주식 사기 굉장히 겁난데요. 이러한 그 신고가 나가는 건 신고가의 힘을 믿고 사보는 전략. 다만 피라미드인 기법으로 여러분이 그 피라미드를 삼각형을 보시면 맨 처음에 좀 많이 사시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좀 더 사보는 이런 전략으로 분할 매수로 한 3분지 1씩 사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그 만도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있는, 물론 1차 목표가는 대부분 한 1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목표가를 현재 넘어서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보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 또는 뭐 르노 자동차라든가 또는 그 GM 이런 쪽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런 자동차 산업의 호황에 따른 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지지 라인의 설정 여부를 꼭 지키시면서 또는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를 지키면서 접근해보는 전략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3만 5천 원대에 그 상장 시점의 최고점을 훨씬 넘어서면서 10% 이상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흐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양봉이 크게 난 자리 14만 2천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지지라인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뭐 15만 원 부근 또 사보시고요. 더 올라가면 뭐 15만 5천 원, 뭐 16만 원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는데요. 혹시 누른다면 14만 3천 원 정도에서 강한 지지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물량을 실어봐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라인 14만 원 정도로 설정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까지 2만 원 정도 플러스된 가격으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고요.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인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백룡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매수하신 날과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 비중,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11시를 넘어서면서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0.7포인트 밀리면서 1778선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국내 경기는 예상 밖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예상 밖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권값은 1년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은 다소 줄었고요. 1포인트 오른 480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이번에 2달 연속 기준금리를 2.25%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내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금통위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안이 백지화됐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회의를 갖고 5급 공무원 채용 시 특별 채용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 비율인 37% 선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특채 확대가 고위공직자 자녀들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도로 둔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당정이 수용한 것입니다. 당정은 또 현행 행시제도의 이름을 5급 공개 채용시험으로 바꾸고 선발 인원은 현행 260명에서 3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반도체 코리아 제2도약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및 장비 산업 육성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제어 운영을 담당하는 정보기술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가 1,8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경부는 우선 정부 예산 5천억 원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핵심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고급 인력 10,000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이 아시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최근 48개 회원국의 인구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아르메니아, 라셜 제도와 함께 인구 증가율이 0.3%에 머물며 공동 43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려면 평균 인구 증가율이 1%는 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율 0.3%는 이미 인구 문제가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 저출산 국가 중에서 인구 증가율이 유독 많이 떨어져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통위의 금리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동결이 됐었고요. 오늘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막판 변동성이 우려스럽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벌써 금요일이죠. 백룡순천 전문가님과 함께하겠고요. 또 고영준 님이 새롭게 나오십니다.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